간신, 충신, 후대에 의해 과하게 박한 평가를 받는 억울한 인물, 욕을 먹어 마땅한 인물, 연산꾼 이야기를 시리즈로 하고 있지만 오늘은 그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유자광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사람에 따라 이 유자광에 대한 해석은 각기 다를 수 있고 이 판단의 성향이 현대의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과도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당신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유자광의 출신은 서얼이었습니다. 즉 아버지는 양반인데 어머니가 천첩이라 얼자의 신분이었고 사실상 정계 무대에 설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유자광은 문무 모두 총명하였고 결국 비록 과거 시험을 치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집안의 도움 등으로 경복궁 문지기인 갑사가 됩니다. 말단인 갑사가 된 것도 사실상 쉽지 않았던 일이지만 어쨌건 공무원의 세계에 발을 살짝 담근 유자광은 이때부터 인생을 건 승부수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세조 시절 함경도 이시해의 난으로 세조가 골머리를 썩히고 있을 때 유자광이 상소를 올립니다. 내용인즉 지금 구성군을 필두로 한 관군이 답답하시죠? 제가 싹 쓸어버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일개갑사의 이런 상소가 현실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관군의 미적지근한 행동에 갑갑함을 느꼈던 세조는 유자광의 이 객기에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자광이 윗사람의 심기를 경호하며 그 지점을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활용했던 첫 번째 도박이었습니다. 세조는 유자광을 예뻐하며 연락관으로 활용을 했고 이후 정오품의 병조자랑에 임명해버립니다. 심지어 특별 과거시험인 별시를 열어 유자광에게 과거시험을 볼 자격을 주고 신숙주를 비롯한 시험관들이 유자광을 낙방시키자 세조가 직접 답안지를 가져오라고 시킨 후 아예 장원급제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곧 정삼품의 병조참지에 올려버리죠. 대간들을 비롯한 주변 신하들은 유자광의 이러한 행보에 부글거렸지만 세조의 권력은 막강했고 유자광의 미래는 밝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조가 곧 죽죠. 다음 왕인 예종이 등극합니다. 다시금 떨어진 유자광. 하지만 유자광은 이미 상사의 심기를 채우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자광은 예종이 남이를 경계한다는 걸 파악했습니다. 여기서 남이는 이시아의 난등에서 맹활약했던 민간신앙에서 신으로도 모시는 남이섬의 그 남이 장군입니다. 유자광은 신공신 세력의 대표인 남이가 구공신 세력을 제거하고자 하는 러프한 계획을 영모 계획으로 프레임 전환을 한 후 예종에게 고변해버립니다. 영모 고변은 성공하면 대박인 스킬이죠. 이 스킬은 먹혔고 결국 남이, 강순 등은 영모 혐의로 처형당하고 유자광은 다시금 공을 씁니다. 자, 이제 다시 승승장구할 준비를 하고 있던 유자광. 하지만 예종이 재위 1년 남짓 만에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성종이 왕위에 오르고 다시 유자광은 동료들로부터 미운 오리 새끼가 됩니다. 그리고 성종 7년 유자광은 또 다시 승부수를 겁니다. 이번엔 그 유명한 한명회와의 일전. 성종이 수렴 청정을 끝내고 이제 친정을 하려고 할 때 한명회가 아직 이르다는 의견을 냅니다. 그리고 유자광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한명회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한 유자광은 물론 남이 때처럼 화끈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성종을 위해 할 말을 한 캐릭터로 성종의 눈에 들었고 결국 얼마 후 도총관에 임명됩니다. 그리고 이번엔 연산군이죠.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연산군의 무오사화를 진행한 실질적인 실무자 역시 유자광이었습니다. 연산군이 대간을 필두로 한 살인들을 못마땅히 여긴다는 심기를 확실히 포착하고 김일손의 사초와 조의제문을 문제로 삼아 이를 키웠죠. 무오사화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지난번 영상을 참조하시고 기본적으로 유자광의 패턴은 비슷합니다. 어떤 팩트를 포착하고 그걸 크게 키운 후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고 고변, 그리고 어디서 현재의 힘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포착, 그것이 주묵이었습니다. 마지막 유자광의 간신짓은 중종 때였습니다. 연산군 아래에서 그 활약을 해놓고 연산군의 자리가 위태로워 보이자 중종 반정팀에 가담하여 반정공신이 됩니다. 정말 대단한 인물이죠. 물론 기민하고 얍삽한 행동의 대가답게 평상시에도 좋은 행실을 보이지 않았으며 마지막은 결국 유배를 당하고 죽긴 합니다. 다만 유자광의 평가는 사람마다 각기 다른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유자광의 행실 자체는 간신의 행태의 교본에 가깝다는 걸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의 태생의 한계와
끊임없는 주변의 경계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며 역사의 기록이 유자광을 싫어했던 승자의 기록인 만큼 어느 정도의 참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상황이 안 좋다고 다 저런 행동을 하느냐라는 반문에는 역시 적절한 반박이 힘들죠. 사실은 명확해 보입니다. 하지만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간신 유자광, 당신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